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차 분석인데, 교차 분석은 우리가 옛날에 했었어요. 언제 했었냐면 범주형 자료 분석하는 것 때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교차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동질성 검정, 독립성 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동질성이랑 독립성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는 사전 실험 연구할 때 하고요. 하나는 사후 대조 연구할 때. 우리 이거 해봤죠? 지난번에 우리가 1학기, 그러니까 전반기 때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 분석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한 거예요. 그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로 정리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정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교차 분석에서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 두 개가 있는데, 말은 좀 틀린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 동질성 검정은 집단과 분포의 동질성을 보는데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겁니다. 주로 언제 하느냐면은 사전 실험 설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룹을 나눠서 그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코호트 연구라고 하고, 그거를 볼 때 상대적 위험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독립성 검정이 있습니다. 독립성은 두 변수들이 독립적이냐 아니면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 분석은 차이 검정도 되고 관련성 검정도 이제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립성 검증은 주로 언제 되냐면은 사후 대조 연구할 때, 즉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의 원인을 찾아낼 때 보통 많이 쓰고요. 그때 사례 대조 연구에서 쓰는 게 오즈비 레이셔, 우리가 좀 전에 했죠? 그런 오즈비 레이셔를 갖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데이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감기 발생할 때 비타민과 감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룹을 나눠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룹을 두 개 나눈 다음에 이 결과값이 연속적인 값을, 통증 이런 것처럼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 우리가 아노바 분석이나 t-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즉 그룹을 나누고 이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아노바 분석 t-테스트를 하는데, 얘는 평균이 아니고요. 야, 너 감기 걸렸어? 안 걸렸어?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즉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 그룹에 대한 결과가 yes, no로 이루어져 있어요. 둘 다 범주형 변수죠. 얘는 수치형 변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는 우리가 교차 분석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룹을 나눠서 이 그룹 간에 실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실험군, 대조군 나눠서 감기 발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비율 기준은 그룹별 자료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행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행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50명 중에 17명, 50명 중에 38명이 이게 같으냐 틀린지를 보는 개념이에요. 여기도 밑에 보면 요거죠. 요 사람하고 요게 같으냐 틀리냐 이거를 보는 개념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독립성 검정은 주로 사후 대조 연구에서 우리가 폐암 유무를 결정을 했었죠. 옛날에 봤죠. 그래서 폐암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흡연을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쭉 검사한 다음에 이 연구를 이용을 해서 폐암과 흡연 간의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그죠? 관계성을 보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때 비율 기준은 전체 자료수를 가지고 여기 퍼센테이지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나누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동질성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표로 정리하는 방법은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하고 감기 간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비타민 두 사람으로 나눠서 비타민을 먹을 사람과
그 다음에 가짜 약을 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감기를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인 다음에 겨울 동안에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설은 뭐냐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감기 발생 차이가 없다, 있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과연 실험군, 대조군, 즉 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그러면 감기가 많이 발생했어요? 적게 발생했어요?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 가설은 차이가 없다고요. 당연히 연구 가설이 차이가 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유의 확률을 보면 0.05보다 낮아야지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실험군이죠? 실험군. 즉 비타민을 먹은 그룹이고 얘는 비타민을 안 먹은 그룹입니다. 그러면 비타민을 먹거나 안 먹거나 어떻게 되냐면 전체 중에 50%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과연 이게 이 이론적인 수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동일하냐,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 그래서 요 두 개 간의 관계 또는 요 두 개 간의 두 개 간의 관계를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과연. 자, 그러면 동계 검정 통계량이라는 건 있는데 얘가 뭐냐면 만약에 두 사이가 차이가 없으면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느냐, 비슷하게 나오지 않느냐를 보는 거고요. 똑같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아노바 분석처럼 그룹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그룹하고 어느 그룹이 과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사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피어슨 잔차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SPSS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기술 통계하면서 교차 분석표 만드는 걸 해봤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